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이 어제부터 엄청난 숫자로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면은 자,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황 무비 25만 관객을 돌파했죠. 자, 이 25만 관객 돌파라는 수치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기록인지 제가 설명을 어제 드렸으니 굳이 가타부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남성 솔로 가수 중에서는 전무후무하며 전체 가수 콘서트 무비를 통틀어도 방탄소년단의 코로나 이전 첫 콘서트 무비를 제외하고선 그조차도 임영웅님의 25만 관객과는 견주기 어렵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번 25만 관객 돌파는 엄청난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대기록이 여기에서 끝이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임영웅 2023 파워 셀러브리티 40 솔로 가수 1위 역시 히어로다. 자,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포브스 선정 2023 파워 셀러브리티. 근데 이게 보니까 임영웅님이 탑6 안에 위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도표가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깜놀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어떻죠? 2022년 순위보다 한 계단 올라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이 100호골 기록을 세우지 않았다면 송중기 씨가 엄청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시청률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 임영웅 님이 5위,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2023 선정 기준은 굉장하다라는 거죠. 자, 왜냐? 2022년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됐고 또 그것으로 엄청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식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2023년 이 파워 셀러브리티 선정 기준을 보면요. 물론 이게 작년 2022년 기록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올해 2집 앨범이 발매가 되면요. 2024 파워 셀러브리티 종합순위에서는 임영웅님이 저는 감히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기록이 1위에 방탄소년단이 아이돌, 2위에는 축구선수, 3위 블랙핑크에는 여자 걸그룹이죠. 4위에는 배우, 5위에는 개그맨입니다. 보니까 분류가 가수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방탄소년단도 블랙핑크도 다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로 가수로서 6위를 차지한 임영웅님이 솔로 가수 1위가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두고 이 파워 셀러브리티의 솔로 가수 1위다. 역시 히어로다. 이런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팩트에 입각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그냥 마구마구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사는 게 행복하더라.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들. 굉장히 의미 깊은 칼럼이라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임영웅은 현상일까? 그렇다면 임영웅 현상은 무엇을 말하나? 시사인은 임영웅 팬들과 음악평론가, 트로트 연구자에게 물었다. 임영웅이 현상이라면 그것을 견인하는 중장년, 노년층 여성 팬덤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때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됐습니까? 경기장이 콘서트장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가수 임영웅의 외침에 관중석에서 우레 같은 함성 소리가 쏟아졌다. 4월 8일 임영웅이 시축자로 나선 프로축구 K리그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모인 관중은 4만 5천여 명, 코로나 이후 최다 관중 기록이다. 40만 원짜리 로얄석 안표까지 등장했다. 인기가 많은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임영웅은 가요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들썩이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그가 승리를 거머쥐었던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2020년 3월에 끝난 점을 감안하면
3년 넘게 화제성이 지속되고 있다. 일시적 돌풍은 넘어섰다. 나오나 심수봉 같은 대가수만 오른다는 KBS 단독쇼 무대에 나오는가 하면 2022년 순위 사이트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방탄소년단과 뉴진스를 제치고 연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첫 정규 앨범 I'm Hero는 밀리언셀러다. 이 모두 임영웅의 인기를 보여준다. 임영웅은 현상일까? 그렇다면 임영웅 현상은 무엇을 말하나? 시사인은 임영웅 팬들과 음악평론가, 트로트 연구자에게 물었다. 임영웅이 현상이라면 그것을 견인하는 중장년, 노년층 여성 팬덤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음악사에서 트로트 가수와 중장년 여성이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모든 비주류로 간주되었던 주체다. 호기심과 편견 어린 시선을 한 겹 걷어내고 임영웅 현상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오후 4시 인터뷰 도중에 폰 알람이 일제히 울렸다. 바로 스밍을 알리는 소리다. 보통 자정부터 1시간짜리 앨범을 16번 돌리고 나면 오후 4시쯤엔 노래가 멈춘다. 멜론에 접속해 임영웅의 런던보이를 클릭하는 오영희 씨의 손이 익숙한 듯 보였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스밍이 잘 돌아가고 있나 핸드폰 체크한다니까. 맞은편에 앉은 박선옥 씨도 스마트폰을 열었다. 임영웅이라고 적힌 앱 보관 폴더에 지니뮤직부터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같은 해외 음원 앱이 있다. 모두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인터뷰가 재개되었다. 4월 12일 오영희 씨가 서울 강남구 배영주 교실을 찾은 건 임영웅 때문이다. 배워서 영웅이 주자의 준말로 스마트폰의 활용을 어려워하는 팬들에게 덕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다. 팬카페 영웅시대 정회원이 되는 방법부터 아이돌 동영상 앱인 아이돌 플러스에서 임영웅에게 투표하는 법, 인스타그램에서 임영웅 해시태그 남기는 법 등 주제는 매번 다르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박선옥 씨도 임영웅의 팬이다. 3년 전에는 유튜브도 낯설었는데 어느덧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임영웅 게시물이 10,000개가 넘는다. 좋아하는 가수를 오래 보려고 동참한 일이다. 달라진 변화를 주변에선 잘 이해하지 못한다. 티켓 한 장에 15만원씩 하는 콘서트를 한 번만 가지 왜 할 때마다 계속 가냐고 핀잔을 주거나 어떻게 아들뻘인 연예인에게 빠졌냐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팔순을 앞둔 오영희 씨는 개의치 않는다. 죽기 전에 영웅이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80 넘으면 죽어야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90 넘도록 살아야 해. 임영웅이 내 생명을 연장해준 거나 다름이 없어. 코로나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론 좋아하던 노래를 거의 듣지 않았는데 임영웅 노래는 유독 듣고 싶어지는 게 신기했다. 임영웅 노래엔 이별보다 사랑 노래가 많더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렇게 어린 사람이 수많은 할머니, 엄마들을 위로한다니까. 덕분에 나는 이별동에 살다가 사랑동으로 이사 온 거지. 표현이 너무 뭉클합니다. 이런 시적 표현을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읽다가 굉장히 좀 울컥하는데요. 어찌됐건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덕질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담겼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덕질 스터디 공간이 만들어진 건 미스터트롯이 방영되던 2020년 봄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민원이 빗발쳤다.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이런 걸 하느냐고 타박하거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본인들이 해결해버린대요. 여기에 오면 혼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거든요. 배영재 교실만이 아니었다. 서울 마포구 참된 덕후 교실, 송파구 더 히어로 카페를 포함해 동시다발적으로 임영웅 카페와 스터디 모임이 생겨났다. 임차료와 관리비는 팬들이 직접 낸다. 와, 이걸 또 팬분들이 직접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국에 22개 모임이 운영 중이다. 연령대가 높은 트로트 팬덤에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서로 알려주는 문화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덕질 스터디만은 미스터 트롯 이후 자리 잡은 새로운 문화다. 팬덤을 주도하는 중장년층 여성들. 가수 임영웅이 새로운 기록은 이처럼 열성적이고 조직된 팬덤 활동의 결과물이다. 임영웅의 노래가 각종 음원 사이트를 휩쓸고 그가 광고하는 정수기, 샴푸, 심지어 자동차까지 그 판매량이 급증한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에 전성 매진으로 17만 명이 운집했다. 평론가들은 트로트 팬덤에서 이런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보통 전국 투어를 해도 이 정도의 티켓 파워를 가진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 무대가 곧장 VOD로 개봉되는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의 스밍을 하라는 엄청나게 스밍하죠? 저도 사실 저 정도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스밍의 힘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지 정말 남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하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수의 영향력?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지금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임영웅 현상을 단순히 티켓 파워나 광고 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음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수는 18만 9천여 명. 이것 좀 예전에 집계가 됐었나 봐요. 지금 임영웅님의 팬카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19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아마 예전에 작성된 기사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팬덤을 주도하는 건 바로 50대, 60대, 70대의 여성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년층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원래 대중음악계에서 팬덤 문화의 핵심 구성은 원래부터도 여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성이 주축이 된 팬덤일수록 아이돌 가수의 영향력도 커졌다. 임영웅 현상이 새로운 건 중장년 여성들의 조직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팬덤 역사에서 조명된 적이 거의 없다. 임영웅은 무엇이 달랐기에 이 많은 여성들을 움직였을까? 우연히 미스터트롯 첫 방송을 본 날 황간순 씨는 기억한다. 정년퇴직을 앞둔 2020년 1월이었다. 흰색 정장을 입은 한 남성 참가자가 자신을 홀로 키워온 어머니를 위해 노래하겠다고 했다. 노사연의 바램을 선곡하길래 이상히 여겼다. 남자가 바램을 부른다고? 첫 소절에 귀를 기울였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기교나 심파 없이 담담한 목소리다. 그게 어찌나 내 이야기 같던지. 황 씨는 그 자리에 앉아 노래가 끝날 때까지 엉엉 울었다.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다. 삶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간 건 1997년 외환 위기 때다. 사업이 어려워졌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어린 두 아들을 위해 가장이 되어야 했다. 40대 초반 지인의 도움으로 취직한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급식실이 20여 년간 황 씨의 일터가 되었다. 어떤 날은 손이 퉁퉁 불어서 장갑을 끼지 못했고 어떤 날은 장화 속으로 뜨거운 물이 튀는 바람에 물집이 생겼다. 집에 오면 먹기도 싫고 늦게까지 잠도 못 자 이를 관둘 때가 되니까 우울 증세가 심해지더라고. 그런데 무서워서 병원에 진단을 못 받으러 갔어. 손이 아프다는 노랫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가슴 깊이 사무쳤다. 남모를 고생을 이해받는 느낌이었다라고 황강순 씨는 말했다.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남산 종합복지관을 찾은 거죠. 자, 쭉 읽어보니까 이런 경험은 황 씨만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팬카페에는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후기들이 종종 올라왔다. 암투병에 가족 간병에 황혼 육아 중에 저마다의 사연으로 고립돼 있던 여성들이 임영웅을 통해 위로받고 또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황강순 씨가 대구 지역 모임인 위시 카페를 찾았을 때도 그랬다. 여기는 언니고 동생이고 할 것 없이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야. 임영웅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과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경북 포항에서 2시간씩 걸리는 이곳을 거의 매주 찾는 이유다.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저자는 집단적인 치유야말로 임영웅 현상을 만드는 핵심이다라고 설명한다.
한 인터넷 신문사 국장인 그는 임영웅의 노래에 위로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왜 똑같은 노래라도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더 큰 감동을 느끼는지 알고 싶었다. 임영웅 가수 노래에 담긴 감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많이 아팠죠?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임영웅 가수의 노래가 산뜻했던 서사를 읽어가다 마침내 이름마저 잊힌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개별자로서의 서사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산뜻했었던 인생이 점점 희미해질 때, 그리고 이름마저 잊혀져 갈 때 개별적으로 다 이런 위로를 해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영웅이 음악치료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많은 트로트 가수 가운데 왜 임영웅이었을까? 2022년 장유정 단국대 교수가 투고한 논문에 따르면 상당수의 트로트가 남자다움을 강조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주로 담아냈다. 남진과 나훈아의 트로트에서 보듯 사나이, 총각, 남자 등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제목과 노랫말에 등장하곤 했다. 그에 비해 임영웅의 트로트는 남성성을 전복한다. 그의 대표곡 이제 나만 믿어요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에서는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허세를 부리는 남성도 등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맙다고 표현하며 행복의 눈물마저 흘리는 남성을 만날 수 있다. 장유정 교수는 임영웅의 트로트를 부드러운 남성성의 출현이라고 명명한다.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로 거론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가부장적 남성성에 질리거나 그들에게 상처받은 여성들은 말도 행동도 노래도 조심스럽게 하는 임영웅에게 열광했다.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을 통해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무대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창법에서도 그런 면이 보인다. 트로트 창법의 대표 기교인 흔들고 꺾고 뒤집기를 과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기교들을 덜어놨는데 오히려 감흥이 크다. 다른 미스터트롯 출연자들과도 달랐던 지점이다. K-팝 아이돌 가수와도 차별점을 지닌다. 평론가들은 중장년층이 임영웅에게 매료된 한 가지 이유로 성장 서사를 꼽는다. 임영웅은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곧잘 불러 실용음악과에 진학했지만 오랜 무명 시절을 보냈다. 모아둔 돈은 떨어지고 월세도 밀리자 군고구마를 팔며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한 방송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전국 노래자랑부터 거리 버스킹까지 여러 무대를 전전하다 만난 것이 2020년 미스터 트롯이었다. 자, 영웅시대 분들이 딱 봐도 코리아 식당이죠? 바로 마포에 있는 이 코리아 식당에 이렇게 모여서 건행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더 읽어보면 신랄 같은 가능성을 뚫고 자신의 이름처럼 영웅이 되었다. 일종의 흑수저 서사다. 그런 서사가 5060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주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 잘 다듬어진 완성형 아이돌이 K-팝의 셀링 포인트라면 중장년층에게는 임영웅처럼 개천에서 난 용, 서사가 소구했다는 얘기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기도 포천의 돈가스 집이 팬들의 성지가 된 것만 봐도 그렇다. 팬들은 임영웅에게서 기특한 아들, 인성과 효심을 갖춘 가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낸다. 대중음악계에서 임영웅의 성공은 5070 세대의 저력을 각인시켜준 사건이다. 정민재 평론가는 기성세대를 타깃으로 할 만한 새로운 스타가 없었다는 걸 짚는다. 나훈아, 조용필 이후 세대교체가 거의 멈춰 있었다. 장윤정, 박현빈이 있었지만 팬덤 현상보다는 대중적인 트로트 열풍으로 소비되었다. 문화는 항상 1020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들을 잡아야 롱런의 발판이 된다는 인식이 컸다. 새로운 스타가 굳이 기성세대를 타깃으로 할 동기가 없었다. 임영웅이 엄마를 살렸네. 그런데 임영웅은 기성세대를 정조준하며 아이돌 가수의 전략을 취했다. 트로트 가수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히트곡, 지역 행사 대신 앨범 단위 음악을 내며 공연에 힘을 쏟는 곳이 대표적이다. 말초적인 트로트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 음악에 중점을 찍었다. 임영웅이 부른 노래 중 가장 인기를 끈 곡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다. 당시 이 영상을 보면 유튜브 조회수 5,300만 회를 넘어섰다. 가수 김목공이
1990년에 만든 곡을 가수 김광석이 리메이크하면서 유명해졌다. 1980에서 90년대 포크 감성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이다.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던 중장년층에게 충분히 소구될 만한 컨텐츠를 찾아낸 거다. 평론가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영웅 노래인 아이돌 음악처럼 멜로디가 난해하거나 영어 가사가 많지도 않다. 트로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트로트에 더 씌워진 편견을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면서 이 영웅시대 분들이 반지를 탁 끼고 가운데 응원봉을 놓고 사진 찍은 모습도 나오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시장이 열렸다. 시장의 소비자로 호명된 이들은 10년 전과는 달라진 중장년층이다. 취미생활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덜하다. SNS로도 활발히 소통한다. 트로트를 연구해온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는 이미 그전과 다른 문화 집단이 등장했지만 발산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트로트 열풍과 함께 거대한 수용자 집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그간 촌스럽다고 치부되었던 트로트 음악이 종편 방송사가 주도한 트로트 열풍을 만나면서 새로운 수용자층을 끌어들였다. 넓게 보면 임영웅 현상은 중장년층이 주축이 된 트로트 현상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영미 평론가는 강조했다. 4월 14일 황강순 씨는 아침 일찍 대구로 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 있는 영웅사랑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팬들은 임영웅 가수로 인해 자신들의 인생에 서사가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백마탄 초인이 등장해서 중장년을 구원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보고 싶은 성장 서사의 주인공을 호명해냈다.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에 이들이 가져온 크고 작은 변화도 마찬가지다. 황강순 씨는 이날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할 빵 600개를 구웠다. 한때 콤플렉스였던 그의 손엔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하늘색 반지와 팔찌가 끼워져 있었다. 달라진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임영웅이 엄마를 살렸네. 황강순 씨는 이렇게 답했다. 사는 게 행복하더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가정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분들이 임영웅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렇듯 영웅시대와 임영웅님의 이 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에 상세하게 이 시사인 언론사에서 이 기자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와, 정말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 자료가 정말 널리 번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사 혹시 보시는 분들 여기 좋아요 누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직 네이버 로그인을 안 해놔서 누르진 않았지만 이런 기사 공감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야 되고요. 사는 게 행복해진 이유가 바로 임영웅님 덕분이고, 그 임영웅님을 사랑하게 된 영웅시대 분들이 다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주는 당사자들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고 따뜻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와. 그만큼 감격적인, 이건 뭐 단순 기사가 아니라요, 엄청난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는 칼럼이 간만에 등장을 하지 않았나. 제목이 이겁니다. 사는 게 행복하더라. 이걸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기사 전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뜻깊은 기사인 것 같고, 여기에서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물들이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셀러브리티 솔로 가수 역대급 1위 달성,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관객 25만 관객 돌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 관객이 아직 멀었다. 왜냐? 다른 6개국에 개봉한 임영웅님의 영화 관객 수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일본에서의 관객 수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임영웅님의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을 합니다. 이것이 LA 콘서트와 LA에 개봉한
임영웅님의 영화처럼 일본에서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열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가 굉장히 높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록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결국 전국에 계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스밍을 도대체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스밍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정말 지금의 슈퍼 아티스트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을 가지고 몇몇 아이돌 팬덤들 중에 조금 사상이 삐뚤어지신 분들은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꼼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일일이 스밍을 하고 또 우리 가수 선한 영향력 번질 수 있게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시고 실제로 임영웅님 노래에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 라는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기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 같이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번져나가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 시대의 어머님들의 히어로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임영웅님만큼이나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어머님들의 이 히어로 파워, 진짜 영웅이라고 표현되는 그 영웅 파워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비록 임영웅이라는 가수 한 명을 위해 모였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둡고 각종 비방, 비난, 비판, 공격, 정말 안 좋은 온갖 부정적인 것이 쏟아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도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